치어렛.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등차 등비 수열의 이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수열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세 개의 연속된 항입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한번 봅시다. 등차 수열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뭐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가는데 아무거나 연속된 세 개의 항을 골라보세요. 연속된 세 개의 항. 요렇게 고를 수도 있고 요렇게 고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거나 고르더라도, 어떻게 고르더라도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가운데 놈의 2를 곱하면은 양쪽을 더한 거랑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 개를 곱하면은 2A 플러스 4D가 되고, 이것 두 개를 더해도 2A 플러스 4D가 되는군요. 그냥 아무거나 골라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요렇게 세 개를 골라서 해보셔도 똑같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은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조금 달라요. B는 주로 곱하기니까 이렇게 가는데 아무거나 두 개를 고르자고요. 이번엔 여기서 골라볼까요? 자, 골랐을 때, 세 개를 가운데 놈을 제곱하면은 양옆의 놈을 곱한 거랑 같습니다. 양옆을 곱해보면은 A 제곱 곱하기, 여기 곱하기입니다. R에 제곱이 되고, 요 놈을 제곱해도 A 제곱,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연속된 항이 등차 수열이라 그러면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옆을 더한 거랑 같다. 그리고 세 개의 연속된 항이 등비 수열이라 그러면 가운데 놈의 2배는 양옆을 더한 거랑 같다. 이게 등차 수열. 가운데 놈의 제곱은 양옆을 곱한 거랑 같다. 이게 등비 수열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요걸 가지고 그냥 간단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 B, E가 등차고, 그 다음에 A, E, B가 등비랍니다. 이때 우리는 A, B를 구하라고 하는데 연속된 세 개가 등차이면은 요 놈의 2배, 여기에다가 2를 곱한 2B는 얼마? 이것 두 개를 더한 A 더하기 2이고, 이게 등비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놈의 제곱 4는 이것 두 개를 곱한 A 곱하기 B랑 같구나. 이걸 이용해서 A와 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풀면 되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A 이퀄 2B 빼기 2이고, 그걸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4 이퀄 2B 빼기 2 곱하기 B. 그래서 2B 제곱 빼기 2B가 넘겨오면은 빼기 4 콜 0. B 제곱 빼기 B 빼기 2가 0이고, 따라서 B는 2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 A를 구해보면은 B가 2라면은 여기에 2를 넣으면은 A도 2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면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A보다 B가 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답이겠네요. 그렇죠?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면 간단했다는 얘기. 자, 이건데 이런 표현을 가지고 실전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에요. X, Y, Z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 그 다음에 X, 2Y, 3Z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전에 한 대로 써버리면은 안 풀려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얘만 딱 보고 이 세 개가 등비야? 등비면은 y의 제곱 이퀄 x 곱하기 y, x 곱하기 z.
이게 등차야. 그러면 요 놈의 2배니까 4y는 x 플러스 3z.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아니 문자는 3개인데 방정식은 2개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답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 잘못 읽었을까? 인데 이겁니다. 여기 2개의 말이 있지만 위쪽 조건은 공비가 R이라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밑에 거는 뭐 별로 정보가 없으니까 밑에 거는 이렇게 쓰더라도 위에 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비가 R이기 때문에 Y는 X에다가 뭘 곱한 걸 거다? R을 곱한 걸 거고 Z는 또 이놈에다가 또 R을 곱한 XR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주어진 이 식은 요 부분도 XR로 Z도 XR 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가 몇 개가 돼? 2개. 문자의 수가 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하고 풀어봅시다. Y 대신에 XR을 넣으면 4XR은 X 플러스 3 Z 대신에 XR 제곱. 그래도 문자가 2개예요. 걱정 마시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두 뭐가 곱해져 있죠? X가 곱해져 있죠. X로 나눠주면은 4R 이퀄 1 더하기 3R 제곱. 이거는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겠군요. 예, 3R 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1이 0이고 3, 1 죄송합니다. 요게 넘어오면은 여기가 플러스죠.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R이 3분의 1 또는 1인데 자, R이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R이 1이면 X, Y, Z가 모두 같은 놈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런 조건이 하나 있죠. X하고 Y가 다르기 때문에 R이 1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R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네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3개의 연속된 항입니다. 등차일 때는 가운데 놈의 2배가, 등비일 때는 가운데 놈의 제곱이 양옆을 더한 거 혹은 곱한 거랑 같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등차수열에서 등차수열과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등차수열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공비가 2이고 첫 항이 자연수이면은 공차가 2이고 3이고 예를 들어서 공차가 2라고 해봅시다. 5, 7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나머지가 일정한 숫자가 됩니다. 나머지가 일정한 숫자. 뭐냐면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 공차가 3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1, 4, 그 다음에 얼마? 7, 그 다음에 10.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숫자? 1인 숫자. 이렇게도 마찬가지요. 2, 5, 8, 11.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인데 이거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숫자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차수열에서는 바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자연수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자연수 중에서도 자연수의 나머지에 관해서 뭔가로 나눈 나머지. 자, 대표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문제 3번. 3으로 나누면 2가 남고 3으로 나누면 2가 남고 그 다음에 5로 나누면은 뭐가 남는 숫자? 3이 남는 자연수. 수를 작은 거부터 A1, A2, A3 이렇게 갈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A10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1학년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출제위원들은 학생들이 이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잘 모르죠. 3으로 나누면 2가 남고 5로 나누면 3이 남는 숫자는 뭐가 있는데요. 뭐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변형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더 쉽고 간단하고 까먹지 않으니까. 자, 봐요. 3으로도 나누고 5로도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 쉽게 말해서 최소 공배수. 뭐가 있죠? 15가 있죠. 15를 이용해서 얘를 써버리세요. 뭐냐면은 1부터 15까지 쓰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오, 너무 긴데요. 걱정 말고 그냥 쓰세요. 16, 17, 18 이렇게 가겠네. 그럼 여기는 뭐 30, 여기는 29,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이렇게 했을 때 3으로 나누면 2가 남는 숫자들을 전부 다 동그라미 쳐봅시다. 동그라미 쳐보면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5가 있고, 이게 3칸씩 건너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얼마? 8이 있고, 그 다음에 11이 있고, 그 다음에 14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줄을 바꾸는데, 이렇게 치다 보면은 18 다음에 19, 20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당연히 다 같은 줄에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은 줄에만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5로 나누면 3이 남아야 돼요. 그런 숫자들도 체크를 해봅시다. 13,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28, 8 밑에 있는 숫자,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기 때문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조건을 여러분들은 쉽게 이쪽 줄에 나오는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봐요. A1은 얼마겠어요? A1은 8이고 A2는 얼마겠어요? 8보다 한 줄 내려가면 얼마 커져? 15만큼 커지는 거예요. 8 더하기 15고 A3는 또 한 줄 내려가면 여기보다 15만큼 더 커지는 거야. 8 더하기 15 더하기 15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10은 얼마냐면은 8 더하기 15를 계속 더하는데 몇 번 더 해야겠어? 15 곱하기 9. 쉽게 말해서 첫 항이 8이고 공차가 15인 수열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꼭 이렇게 안 풀어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1학년 때 내가 공부 좀 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성질을 만드는 거는 15n 그 다음에 뭐 플러스 3이에요. 단 n은 0부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가르쳐 줘봤자 모르는 학생들 많고 그 다음에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은 15n 플러스 3 아니고 뭐 이상한 거 있습니다. 이게 답이란 건 아니고 가르쳐줘도 또 까먹습니다. 까먹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가세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얘들을 둘 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만족하지 않는 놈을 찾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4번. 2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를 작은 것부터 A1, A2, A3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2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왔으면은 아니 이걸 어떻게 찾을 거야? 2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6, 12 이런 숫자인데 얘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수열의 활용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게 수열을 자꾸 식으로만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열이 식으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중에 그림이나 뭐 안 그러면 표 같은 걸 다루게 될 때 자꾸 식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표로 만드는 겁니다. 자, 볼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3으로도 나누어야 되고 2로도 나눈다. 둘 다 나눌 수 있는 숫자는 뭐 얼마? 6입니다. 그래서 6줄마다 쓰면 됩니다. 1, 2, 3, 4, 5, 6 쓰고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써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가면은 자, 먼저 뒤쪽을 걱정하지 말고 보통 대부분의 규칙 찾기 문제는 앞쪽만 먼저 봅니다. 앞쪽을 본 다음에 더 필요하면 끝쪽까지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가 끝까지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앞쪽만 1호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를 안 된다고 했으니까 지웁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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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 다음에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도 지워버립시다. 3 지우고 6은 이미 지웠네? 얘도 지웠고 지웠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숫자는 어떤 놈이 있냐면은 1이 A1이고 5가 A2고 7이 A3고 얘가 8이 A4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A1, A2, A3, A4. 근데 얘들의 규칙을 봐요. 수열을 뽑아놓고 1, 5, 7, 11 이런 규칙을 찾으면 병신되는 거예요. 병신되는 거고, 얘를 식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이런 거 생각해도 병신되는 겁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뭘 구하라고 했어요? A 100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100번째 항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하나의 상자라고 생각을 해봐. 첫 번째 상자에 A가 몇 개 들어있어? 2개. 나중에 분수열 풀 때도 이렇게 풀 거예요. 두 번째 상자에는 A가 또 몇 개 들어있어? 2개. 우리는 100번째 상자를 찾고 싶지. 그러니까 100번째 A를 찾고 싶으니까 100번째 놈은 요렇게 갔을 때 여기에 쓸데없는 것들 있겠죠. 상자가 몇 개 필요하겠냐 이거지. 50개 필요하겠구나. 자, 그러면은 50번째 상자의 요 놈이 우리가 찾는 이게 A100일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겠냐 이거죠. 그럼 얘를 바로 찾나? 아이, 귀찮게. 봐요. 6이고 10이고 그 다음에 얼마? 18. 여기는 여기 나오는 숫자를 그냥 찾아버리면 돼요. 여기 나오는 숫자는 6 곱하기 50번째 상자니까 50. 얼마겠어요? 300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보다 한 칸 앞에 있으니까 누구겠어요? 요거보다 한 칸 앞이라고요? 그러면은 얘는 299 이렇게 찾아주면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활용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박스마다 찾는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연수의 나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유형은 등차 수열의 합의 유도 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제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어떻게 외우라고 했다? A1, AN 따위는 쓰지 않고 첫 항, 끝 항, 개수 반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첫 항 더하기 끝 항 곱하기 개수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러냐 이거죠. 요게 왜? 요게 중요한데 등비수열의 합의 유도 원리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등차수열의 합의 유도 원리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차수열 20개를 더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다다다 해서 A20. 우리는 이걸 다 더한 걸 구하고 싶은데 그냥 이걸 다 더하려면 힘들고 어떻게 하냐면 이 느낌이 중요해요. 똑같은 걸 복사해서 뒤집어서 붙이는 겁니다. 뭐냐면은 A20, A19, A18 더하기 다다다 가서 A1 이렇게 써놓고 상상을 해보세요. 두 개를 따로 더하기는 힘들지만 같이 더하면 굉장히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두 개 더한 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A고 요거는 A 플러스 몇 D? 19D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2A 플러스 몇 D? 19D. 요것도 봐요. 여기 A2가 A 플러스 D이고 A19가 A 플러스 18D라서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19D. 똑같아진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T만큼 커졌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T만큼 작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것도 요 두 개를 더한 것도 요 두 개를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걸 복사해서 짝지어 놨을 때 제일 처음 거와 맨 끝에 거, 앞에서 두 번째와 끝에서 두 번째 거, 앞에서 세 번째와 끝에 세 번째 게 모두 같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걸 A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도 A고 이것도 A고 이것도 A예요. 그럼 두 줄을 다 합한 거는 얼마겠어요? A가 몇 개 있겠어요? 처음 항의 개수 20개만큼. 근데 우리는 한 줄만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겁니다. 여기가 개수죠. 항의 개수. 그럼 이 A 부분을 사실은 첫 항과 끝 항이라고 해도 되고 앞에서 두 번째와 뒤에서 두 번째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문제에서 찾기 제일 편한 게 첫 항과 끝 항이기 때문에 첫 항, 끝 항으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식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수열은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림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걸 복사해서 뒤집어 붙이면 여기가 똑같겠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푸는 방법이 뭐냐. 푸는 문제들. 자, 문제 5번. 4와 102 사이에 5개의 숫자를 넣었대요. 그럼 뭐야 하지 말고 그냥 써. A, B, C, D, E 이렇게 넣고 이거 전체가 뭘 이룬대요?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런데 이 사이에는 5개 A, B, C, D, E 5개의 합을 구하래요. 물론 등차 수열의 공식을 잘 써가지고 풀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쉽게 풀리느냐 보죠. 똑같은 걸 복사해서 뒤집어 붙여. 그러면 102, E, D, C, B, A, 4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배웠죠. 그러면은 등차수열의 합은 요거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의 합들이 다 요거랑 같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106, 여기도 얼마? 106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106, 106. 그러면은 요거 두 줄을 다 더한 게 얼마야? 106 곱하기 5인데 우리는 뭐만 구하고 싶어? 한 줄만 구하고 싶지? 반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답이라는 얘기죠. 아주 간단하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106, 106 요거랑 같다. 요거만 생각해주면 간단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6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틀려왔는데 처음 4개의 합은 26이고 마지막 4개의 합은 134이고 A1부터 AN까지 더했더니 260이다. 이때 N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뭐지? 하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건 다를 이용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다다다다다. 여기 처음 4개의 항이니까 보이게 씁시다. A4 더하기 다다다다 해서 AN까지 썼더니 이게 얼마래? 26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처음 4개의 항 여기 쓰고 끝에 4개의 항 여기 쓰고 하지 말고 등차 수열을 하면 어때? 똑같은 걸 복사해서 뒤집어서 붙일 거예요. 이렇게 갑시다. 여기가 AN 그리고 여기가 AN-1인데 쓸 필요 없어. 아무튼 끝에서 두 번째 항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끝에서 두 번째 거, 끝에서 세 번째 거, 끝에서 네 번째 거. 필요하면 그때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대충만 쓰는 겁니다. 의미만 알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260이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거 4개의 합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26. 근데 마지막 4개의 합이 여기 4개의 합이 여기 4개의 합이 얼마? 134.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등차 수열의 성질에 따라서 요거 빨간 동그라미 친 것들은 다 어때? 같은 값을 간다고 했어요. 같은 값을 갔기 때문에 요거 다 같은 값을 갔는데 얼마일까? 잘 봐요. 8개를 다 더하면 얼마? 이것 2개를 더한 150, 160. 근데 그걸 똑같은 거 4개로 나눠줬으니까 이 빨간 동그라미 한 개는 얼마? 40. 이것도 얼마? 40. 이것도 얼마? 4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40이 몇 번 곱해지겠어? 40이 몇 번? 1개, 2개, 3개, 4개, N개. N개가 있는데 그게 얼마야? 이거 2개를 합한 520. 따라서 N은 나누고 52 나누기 4니까 13. 이렇게 풀면 간단하다는 거죠. 이것도 식 만들지 않죠. 뭐 더하기가 좀 있기는 있지만 어때요? 그림처럼 푸는 겁니다. 그림처럼. 요까지는 얼마, 요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는 게 수열의 올바른 풀이 방법. 식을 만드는 거는 언제? 말로 설명할 수. 이걸 지금 저처럼 이렇게 칠판 놓고 그림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답지에만 제출하시오 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중간 설명을 하기가 너무 까다롭다 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불편해도 식으로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으로 만드는 것도 이미 이런 것들의 원리를 그림상에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식을 만들어야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식을 써가지고는 제대로 된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식 같은 거는 무시하시고, 자, 또 가봅시다. 좀 더 어렵게. 이 등차수열의 합의 원리는 이렇게 그림에도 많이 쓰입니다. 7번. 좀 오래전 기출문제인데, 말은 엄청 많아요. 말은 엄청 많은데, 이 많은 걸 다 읽은 게 아니고,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은, 뭘 구하라는 건데, 이렇게 했더니, 비심원 부분의 넓이에요. 그 비심원 부분이 뭔데? B는 어디에 심었는데? B, 그거만 찾아 읽어봐요. 검은색, 흰색이 있는데, B는 흰 부분입니다. 흰 부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있는데, A는 검은 부분이에요. 검은 부분은 넓이가 얼마래요? 넓이가 231. 검은 부분이 231인데, 흰 부분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은, 뭔가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릴게요. 뭐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갈 거니까 육각형 해놓고 이렇게 잘라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어디에? 검은색. 아이고 더러워라. 그 다음에 계속 검은색입니다. 위쪽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놓고 검은색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흰색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검은색 가고. 복잡해서 못 보겠다. 그래, 복잡해서 안 보면 됩니다. 자, 첫째, 육각형은 이 전체를 다 보지 않습니다. 정육각형은 끊어내서 보면 돼요. 끊어내서 보면은 요만큼만 끊어내면은 말이에요. 뭐가 되죠? 정삼각형 되죠. 이 넓이를 분석해서 6배만 해주면 전체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만 봅시다. 요거만 잘라내서 보면은 이제 좀 정확하게 그릴게요. 한쪽 피자 자르듯이 한쪽만 잘라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처음에 한마디는 검은색, 그 다음에는 흰색, 그 다음에는 검은색, 그 다음에 뭐겠어요? 또 흰색이겠죠? 그 다음에는 검은색. 이런 식인데 맨 끝에 뭘로 끝나요? 검은색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몇 등분 했대요? 21등분 했대요. 이게 1등분, 2등분 가다가 맨 끝에 어떻게 돼 있는데 21등분 했답니다. 자, 그러면 21등분 했으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따졌을 때 칸이 몇 개? 21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검은 거, 흰 거, 검은 거, 흰 거 이렇게 가고 있어요. 흰 게 몇 개? 흰 게? 흰 게 몇 개죠? 흰 게 10개. 검은 게 11개. 검은 게 한 개 많아야 될 거 아니야. 둘, 넷 이렇게 가다 보면 그치? 여기까지가 21개. 검은 거 헷갈리니까 검은색 11칸, 흰색 10칸. 그래야 21등분이 되겠구나. 나 계산 못하겠는데 난 넓이가 싫어요. 이런 지랄 하지 말고 간단하게 봅시다. 똑같은 걸 복사해서 뒤집어 붙여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한 조각 떼낸 거지. 이쪽에서 한 조각 더 떼내면 똑같겠죠. 그걸 갖다 붙여볼게요. 죄송합니다. 똑바로 붙여요. 똑바로 붙이면 안 되죠. 뒤집어서 붙여야 됩니다. 뒤집어서 붙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맨 위쪽은 까만색, 그 다음에 요 흰색, 그 다음에는 까만색 이렇게 가고 맨 밑바닥도 까만색, 흰색, 까만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 삐뚤삐뚤하지만 아무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봐봐. 요 넓이하고 흰색 한 칸 넓이하고 까만색 한 칸 넓이가 어때? 똑같아. 그런데 까만색은 11칸 있고 흰색은 10칸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검은색은 11, 흰색은 10칸. 흰색은 검은색의 몇 분의 몇? 11분의 10. 그러니까 검은색이 110일 때 흰색은 10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흰색은 검은색 넓이의 110분의 100 이렇게 해도 되고 11분의 10 뭐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겠구나 찾은 겁니다. 그럼 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요거 두 칸만 봐도 흰색이 검은색의 11분의 10만큼 있죠.
요거 두 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요거 두 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때? 흰색이 검은색의 몇 분의 몇? 11분의 10이겠다. 그렇게 찾은 겁니다. 그거만 알면은 지금 풀이도 없이 요것만 확인해서 칸수만 잘 확인해 주면은 흰색 부분 넓이는 검은색 231의 몇 분의 몇? 11분의 10이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계산하면 됩니다. 231 나누기 11은 2, 그 다음에 22, 111.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은 21 곱하기 10이니까 전체 넓이는 210. 아주 간단하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 유도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림일 때도 식일 때도 똑같은 걸 복사해서 뒤집어 붙인다. 자, 이거고.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주제는 주제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팁이고 상식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시그마를 하게 될 건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일반항을 쉽게 찾기입니다. 별 한 3개쯤. 어려워서 3개가 아닙니다. 어려워서 3개가 아니고 다른 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구구단처럼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걸 잠깐 연습하고 갑시다. 문제 8번부터입니다. 문제 8번에 보시면은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7, 11. 장난쳐요. AN은 첫 항 마이너스 5에다가 공차가 얼마죠? 4를 몇 개? n 마이너스 1개. 이걸 곱하면 되고 가로 풀면 되잖아요. 4n 마이너스 9.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싫다고요. 싫고 등차수열은 이따위로 다른 곳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따위를 거쳐갈 정도면 이제 영원한 허접한 실력에서 머물게 될 겁니다. 등차수열을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딱 연습하고 끝낼 건데 등차수열일 때는 등비수열일 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자, 등차수열일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로 익숙해지자는 겁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반드시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첫 항이 공차 곱하기 n으로 됩니다. 자,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뭐 이론을 따지지 말고 이런 요령. 공차가 얼마예요? 4죠. 공차가 4면은 무조건 4n이라고 쓰세요. 4 곱하기 n. 공차가 3이면 3n이라고 쓸 거예요. 공차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n. 공차가 1이면 1n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로 조정합니다. 봐요. n이 1일 때 우리는 뭐가 되고 싶어요? 마이너스 5가 되고 싶죠. 근데 n에 1 넣으면 지금 뭐밖에 안 돼요? 4밖에 안 되죠. 그걸 더하기 빼기로 조정해 주세요. n이 1일 때 마이너스 5가 되려면은 4n 마이너스 9 이렇게 써주면은 봐요. n이 1일 때 마이너스 5 되지요? n이 2일 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겁니다. 스텝 1은 공차를 이용해서 몇 n인지를 확인하고 스텝 2는 첫 항을 맞추기 위해서 끝자리를 적당한 숫자로 더해주거나 빼준다.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쉬워져야 되니까 이거 확실하게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8번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얼마? 11, 8, 그 다음에 얼마? 5 이렇게 갈 때 첫 항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n 쓰고 n이 1 됐을 때 11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n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하기 얼마를 맞춰줘야 될까요? 14. 그래서 요게 AN이구나. 그럼 n에 1 넣으면 11 됩니다. n에 2 넣으면 8 되지요. 그렇죠? 요걸 연습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9번 간단하게 빨리 연습을 같이 해봅시다. 문제 9번은 이걸 가지고 10번째 항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 2, 5,
8. 나중에 활용 문제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익숙해지는 겁니다. 10번째 항을 찾지 말고 우리는 AN을 찾습니다. AN은 얼마씩 커져가요? 3씩 커져가니까 3N. N이 1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4. 됐죠? 그래서 우리는 10번째 항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A10은 여기에다가 10을 집어넣어서 30 빼기 4니까 26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 9, 7, 5, 3, 1 이렇게 갈 때도 자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2입니다. AN은 마이너스 2N이고 N이 1일 때 9가 되려면 더하기 11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A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을 넣으면 마이너스 20 더하기 11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자 이거는 숫자를 보고 AN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AN을 그냥 줬어요. 문제 10번에 1번 AN이 3N 빼기 5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1차식이네.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일 거고 공차가 얼마겠어? N 앞에 곱해진 3이겠네. 이게 바로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10을 찾으라 할 때 10에 뭔가를 자꾸 대입하는 게 아니고 이 수열을 첫 항부터 다 찾으려면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N에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고 그 다음부터는 3씩 커져가는구나 해서 1, 4, 7 이런 느낌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 AN이 마이너스 7M 플러스 5 그러면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얼마겠다? 마이너스 7. 첫 항이 얼마겠다? 첫 항이 1을 넣으면 되죠. 첫 항은 1을 넣으면은 여기 문제 잘못 썼네요. 여기 9입니다. 9. 9라도 공차는 마이너스 7이고 첫 항은 1을 집어넣으면은 2. 만일 그 다음을 찾으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7씩 빼가면 될 겁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수열에서 활용 문제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2n-1 얘를 수열로 생각하면은 공차가 얼마? 2인 숫자들이구나. 그리고 첫 항이 1이니까 1, 3, 5, 7, 9 이런 숫자를 뜻하는구나.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n-1 이렇게 해도 이것도 1차식이지. 공차가 얼마? 1이에요. 그래서 첫 항은 얼마? n이 1일 때 0이고 1씩 커져가서 0, 1, 2, 3, 4를 n-1이 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 그렇게 돼야 나중에 시그마가 잘 풀릴 거니까 여기 확실하게 연습할 것. 숫자들을 보고 등차 수열일 때 일반항을 쉽게 찾는가 하고 1차식을 보고 얘들이 어떤 숫자들인지 얼마씩 커져가는 숫자들인지 시작이 얼마인지를 잘 찾아낼 것.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써먹을 수 있는 또 활용 문제 하나를 연습합시다. 요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거는 단독 문제로는 기본 문제로는 안 나옵니다. 기본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곳에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습하고 갈 것. 자, 5번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죠. 수열 아무 수열이 아니고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조건 이겁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11번 보시면은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이 n항까지 더하면 최대가 된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실제로는 얘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제 곤란한 겁니다. 첫 항이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데 등차 수열의 합이 n항까지 합하면은 합이 최대. 그럼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첫항 끝항 뭐 이상한 공식 써놓고 식으로 풀려고 하면은 병신된다고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나 최소될 때 이게 수열의 구조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봐요. 첫 항이 102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수열은 102가 첫 항이고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4니까 4가 주로 들어가면 얼마? 98, 그 다음에 얼마? 94 이렇게 가겠죠. 가다가 보면은 아니 그럼 뒤에 걸 봐봐. 첫 항까지 더한 거는 100이고 102 이게 S1이고 S2는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당연히 커지겠어요, 작아졌어요? 아유 아까보다 더 커질 건데 그치? S3는 102 더하기 98 더하기 94 위에 줄보다는 아래 줄 더 커질 건데 새로운 걸 계속 더하면은 당연히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가다 보면은 어딘가에 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음수가 어딘가에 나오면은 봐요. 여기에다가 만일 S4가 지금 102 더하기 98 더하기 94인데 여기에 1만 더해도 얘보다는 커지겠지만 여기에 새로 더해지는 게 마이너스 3 같은 게 더해지면 앞쪽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합을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는 얘가 지금 양수 이렇게 가는데 어딘가 가다 보면은 여기까지는 양수고 여기서부터는 음수가 시작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요까지 더하면은 최대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더하면 최대가 안 될 것이다.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어디가 양수이고 어디가 음수인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일반항을 쓰는 거죠. 봐요. 공차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4n 이게 an을 찾는 겁니다. 마이너스 4n 플러스 얼마? 106 n이 이럴 때 102가 돼야 되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양수이고 어디까지가 음수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양수가 되려면은 4n이 106보다 작아야 되고 n이 얼마? 4 나누기 106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106 나누기 4 4, 2, 8 그러면 26 4 6 24 그러니까 26점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몇 번째 항 이게 A1, A2, A3 하고 A26은 양수이고 A27은 음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몇 항까지 더해야 된다? 26항까지 더해야 된다. 요걸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2번 문제도 첫 항이 20,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 어떻게 돼 있다? 뭘 구하라고 하냐면 am 곱하기 am 플러스 1이 음수가 된다. 이걸 말이야. an을 구해서 넣고 식으로 풀겠다 이렇게 하면 또 바보라고요. 수열의 구조를 그냥 분석해 보세요. 얘가 20이잖아. 그리고 20이고 그 다음에는 얼마? 공차가 마이너스 하니까 17, 14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얘는 an과 am 플러스 1 연속된 두 개의 항이에요. A8이면 A9가 돼야 되고 A9면 A10이 돼야 돼요. 두 개 곱해가지고 음수가 되려면은 지금 뭘 묻냐면은 어딘가 가다 보면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일 거 아니야.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지 앞쪽은 아무리 두 개를 연속된 두 개를 곱해도 양수일 수밖에 없고 뒤쪽도 이 뒤는 계속 음수만 나오니까 이 두 개를 곱해봤자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양수, 음수가 변하느냐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문제랑 똑같이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나왔다고 무조건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열은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됐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 수열의 합, 한마디로 말하면은 SN을 이용해서 AN 구하기. 이것도 별 3개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다른 단원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S라는 기호를 배웠어요. S는
S3 같으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연속된 항들을 더하는 겁니다. 그것도 첫 항부터. S4 같으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는 어때요? 이 숫자가 변한다는 건 항의 길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S2는 얼마? A1 더하기 A2 S1은 A1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데 봐요. S10에서 S9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예, A10만 남게 됩니다. 뭐냐면은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어디까지? A10이고 그 앞에 A9까지 다 있는 거예요. 얘는 어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다다다 가서 A9까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빼면은 끝에 것만 남는다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서 S4 빼기 S3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요거에서 요거 뺀 거니까 A4입니다.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거는 A들이 어떤 놈인지를 알면 그걸 더해서 S를 구했는데 어떤 문제들은 S가 어떤 놈인지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A를 구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연속된 두 개의 S를 빼면 끝에 놈이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만일 문제에서 Sn이 어떤 놈인지를 줬다. 예를 들어서 N의 제곱이라고 줬다고 치십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S4를 구하고 싶으면은, S4가 아니죠. A4를 구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된다? S4에서 S3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럼 S4는 문제에서 줬으니까 4의 제곱 16, S3은 3의 제곱 9. A5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S5에서 S4를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할 때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A1을 구하라 그러면은 S1 빼기 S0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A1은 S1이랑 같습니다. 그게 뭔데요? 잘 봐봐. S1은 한 개만 더한 거고 S2는 A1 더하기 A2고 S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야. 그래서 A2를 구하고 싶으면 밑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 S2 빼기 S1인데 A1은 뺄 게 없어. 그냥 S1이랑 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보통은 S 두 개를 빼면은 A를 구할 수 있는데 A1은 어떻다? 뺄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구한다. 요거만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걸 가지고 실전 문제를 풀어봅시다.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13번. SN이 n제곱 플러스 n일 때 A1과 그 다음에 얼마? A10을 A1 더하기 A10을 구하시오. 여기서 이제 일부 학생들이 공부 좀 했다고 이런 거 해요. SN에서 SM-1을 빼면 AN 아니에요. 그래서 AN을 구한 다음에 자꾸 대입합니다.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하는 거고. 지금 여기 AN 구하라는 얘기 있어? 없어? 없지? 따로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하면 쉬워요. A1은 S1이랑 같으니까 S1은 1을 대입한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2구나. A10은 그냥 S10에서 S9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을 대입하면은 100 더하기 100에서 10에서 9를 대입하면은 81 더하기 9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110 빼기 90인가요? 그러면 얘는 얼마? 20. 그래 두 개 더했더니 22. 이렇게. AN을 곧바로 구할 필요는 없어요. 꼭 구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할 때만 구해요. 그래서 14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다다다다 해서 AN. 이걸 어떻게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n개까지 더하면은
3분의 1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2일 때 an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것만 빼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SN이라고 썼는데 이게 본래 뜻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어디까지? N까지 더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지금 SN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AN을 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N에서 요것보다 한 칸 앞까지 SM-2를 한 걸 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AN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n개까지 더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자꾸 뭔가를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SN이니까 SN일 때 어떤 숫자 하나 더 큰 숫자 또 하나 더 큰 숫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SM-1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3분의 1인데 어떤 숫자가 이거랑 같은 숫자 m-1 그리고 이거보다 하나 더 큰 숫자 얼마? n, 요거보다 하나 더 큰 숫자 또 하나 더 큰 숫자 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편하지 자꾸 뭔가를 대입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연속된 관계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AN은 SN에서 SM-1을 빼면 되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는데 여기서 또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아, 이런 거는 진짜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런 지랄을 하지 말고. 왜 공포감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가로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었다? 풀었다, 펼쳐해시고 계산하고 싶었다. 이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가로를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풀어야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놈과 어떤 놈이고 다 곱하기 형태잖아. 뭘 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똑같고 m 요거 똑같구나. 그래. 요걸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3분의 1 n m 플러스 1 하면은 여기에 누가 남는다? m 플러스 2가 남고 여기에는 누가 남는다? 마이너스 m-1만 남는구나. 요 가로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3분의 1에 n m 플러스 1 그 다음에 n 없어지니까 여기가 얼마? 3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 약분되네. 그래서 n m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풀면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건데 그러면은 뭐 별거 없죠. SN을 이용하면은 AN을 구할 수도 있고 A10을 구할 수도 있고 A10을 구할 수도 있다 이거고. 하나 주의할 거는 A2, A3, A4, AN을 구할 때는 그냥 쓰면 되는데 S 두 개를 빼면 되는데 A1을 구할 때는 어떻다? 그러면 안 된다. A1은 특별하다. 이건데 이거 가지고 이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15, 16입니다. 자 봐요. 15번까지는 쉬워요. 문제 15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SN이 얼마? 5n 마이너스 3일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구하라. 뭔 지랄입니까? 이걸 A1, A2, A3 따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예요?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S3군요. 그럼 S3는 5의 3승 빼기 3이군요. 그럼 125 빼기 3이라서 122 이렇게 하면 되지. A3, A2 따로 구하면은 바보. 그치?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걸 일부 학생들이 SM 빼기 SM-1은 AN이다. 이걸 공식처럼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걸 머릿속에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 개의 S들을 더했을 때의 모양이 뭐고 그것보다 한 개 작은 걸 더했을 때의 모양이 뭐고 이걸 생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기호의 뜻을 제대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어떻게 계산을 잘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 바보가 된다고요. 자, 이 SN에서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문제 16번. SN이 3n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을 때 이놈이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뭐의 값?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무슨 개소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SN을 알면은 S2 빼기 S1으로 A2 구하고 A3도 S3 빼기 S2로 구하고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A1만 어때요? 자꾸 다르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뒤쪽은 거의 같은 규칙을 따르는데 여기서 1로 넘어갈 때의 규칙은 뒤쪽의 규칙과 같아질지 달라질지 모른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잘 봐요. 일단 얘는 이걸 이용해서 A들을 구하려면, 수열 AN을 구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A1은 S1이랑 같으니까 3 플러스 A입니다. 여기 1 대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N이 그 책에 보면 나오죠.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AN은 SM 빼기 SM-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A1은 이 식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SN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3N 플러스 A이고 SM-1은 3M-1 여기에 M-1만 대입하면 되죠. 플러스 A를 대입해서 뺐더니 A 없어지고 3M 빼기 3M-1인데 요거 계산 못하는 학생들 많아요. 인수분해 됩니다. 요게 3이 몇 개 곱해져 있겠어? N개. 이거는 몇 개? 그거보다 한 개 작게. 그래서 3M-1로 묶어내면은 이쪽에는 3 남고 이쪽에는 1 남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곱하면은 3의 M-1승. 요거하고 요걸 곱하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일부 학생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이게 3의 n승입니다. 요거 인수분해하는 거 생소한 학생들 확실하게 연습해 둘 거. 그래서 이쪽은 계산이 돼서 2 곱하기 3의 m-1승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2 곱하기 3의 m-1승이에요. 자, 요렇게 해놓고 얘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게 뭐냐 이거지. A1, A2, A3, A4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여기를 잘 봐요. 요 놈은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S 2개를 뺀 거니까. 그래서 A2, A3, A4 구할 때는 요 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는 여기에 2를 넣어봐. 2 곱하기 3의 1승이 돼서 6이고 3은 2 곱하기 3의 2승이 돼서 얼마? 18. 그럼 쉽게 말해서 이게 등비수열식이에요. 앞에 놈보다 3배씩 커져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8 곱하기 3 이렇게 가서 여기가 등비라는 건 확실해요. 등비고 공비가 얼마예요? 3이에요. 근데 이놈은 요 식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에서 써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 3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A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 사이에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는데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했으니까 여기서 1로 갈 때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어라. 그럼 똑같은 규칙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처럼 앞에 3을 곱하면 다음 놈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요 놈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 2가 돼야 3을 곱했을 때 6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 놈이 2가 되기 위해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물론 일부 선생님들이 가르쳐 줍니다.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 A1이 어떤 값일 때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A2가 어떤 값일 때 등비 수열을 이루고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알아두면은 약간 도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거 무시하고 우리는 정해대로 갑시다. 정해대로.
뭐냐면은 SN을 알면 AN을 구할 수 있는데 단 A1은 별도로 구한다. 이걸 연습하지 않으면은 함정에 걸린다. 그리고 A1 별로 따로 구하는 게 계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A1은 따로 구한다. A1은 따로 구한다. 이걸 항상 떠올리는 습관.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잘 풀면서도 4점짜리 OX 문제에서 함정에 걸려서 틀려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외우세요. 자주 까먹는 실수 목록입니다. 외워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3개의 연속된 항, 자연수의 나머지,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 유도 공식,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차수열의 합이 최대 최소가 되는 조건, 수열의 합 SN에서 AN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쉽게 구하고 찾아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다른 단원에서도 매우 많이 사용되는 필수적인 조건. 수열의 합 SN을 알면은 AN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극한이나 이런 단원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상식. 여기는 거의 이것 두 개는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해놓고 나머지는 실전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